제가 김정은이가 지금 길이 막히면 다시 도발을 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최근에 이제 선거 이겼다고 임종석 등을 내세워서 이제 5.24 조치는 사실상 폐기하고 북한과 이제 미국에는 그냥 통보만 하고 남한이 주도해서 집중적으로 길을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 제재와 이렇게 비핵화 진전과 맞바꿔야 된다라는 글을 필요 없이 그냥 북한에 지금 한국이 주도해서 길을 열어야 된다. 김정은 답방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이가 지난 22일 당 군사위 제7기 4차 확대일을 주도하면서 이제 핵을 거론하면서 핵 도발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남측과 협상을 하게 되면 트럼프는 문재인이가 알아서 김정은이 다룬다 했으니 신경 끄라고 될 거니 북이 한국에 문이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제한된 부분 때문에 문하고 만난다. 이거는 한마디로 트럼프의 쫄병하고 만난다.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나는 트럼프하고 직접 담판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 문을 상대를 작년 2월 말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은 뒤에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신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도발 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는 겁니다. 미중 간의 코로나 그리고 또 경제, 홍콩 등을 놓고 갈등이 극대화되는 양상에서 김정은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같은 거 한 200~300km 날아가는 거 쌓아대다가 이걸 넘어서 핵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미국으로 ICBM을 안 쏘고 핵무기 실험을 안 하는 부분을 지금 김정은이가 여태까지 트럼프 임기 내에 지켜줘 왔지요. 지난번에 이제 이 김정은이가 대화로 넣으면서요. 2018년부터 안 했잖아요. 이 부분을 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이 주장하는 남북 대화는 아예 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김정은은 당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강화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 즉 격동 상태라는 것은 격발 상태에서 운영하기로 새로운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 전략 무력이라는 것이 결국 전략 무기라고 하는 ICBM을 갖다가 쏘겠다라고 봐야 되죠. 전략 무기를 격동하겠다는 건 ICBM을 쏘겠다. 그러면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 세력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해 핵심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메시지는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목격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한 5개월 만에 지금 SLBM이나 북한의 새로 만드는 대형 잠수함에서 직접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신형 탄도미사일, 신형 ICBM을 쏘겠다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북한의 SLBM과 ICBM을 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SLBM과 ICBM이라는 것은 미국을 상대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인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는 짧은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을 직접 겨냥해서 그까지 날아가는 ICBM이나 아니면 대형 잠수함을 통해서 물밑으로 가서 미국의 근처에서 미사일을 쏘는 SLBM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운영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는 초대형 방사포 등으로 한국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시스템인 요격 시스템 킬체인을 무력화하는 수 있는 무기를 실전 배치하겠다. 그래서 에이테킴스 미사일처럼 F-35 신형 이 스텔스기의 기지를 한 방에 다 없애버린다든지, 또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해피 기동을 해서 예측할 수 없도록 이스칸데르 같이 떨어지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북한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이렇게 한 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핵과 핵무기, 그걸 또 발사할 수 있는 SLBM이나 ICBM 등의 몸값 높이기로 대선에 지금 내가 도발하면 이 와중에 입장이 곤란해질 트럼프가 직접 나서라. 네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하고 싸울 게 아니다. 시진핑이 대신에 나하고 싸우자. 지금 이걸 김정은이가 협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새 전략무기 공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으로 핵도발 가능성을 거론했어요. 자, 지금 5월달입니다.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애초에 뭐라고 지금 기대했겠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봤지요. 그런데 작년 연초부터 지금 하노이에 갔다가 완전히 바가지를 맞고 그 뒤로 뭐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내의 한계가 연말까지다. 연말이 지나면 보자고 예고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을 향해서 올 초부터 도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미국도 코로나에 신경을 쓰고 전 세계도 코로나에 신경을 쓰고 중국도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협박이 도저히 먹혀들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딴 데 신경 쓰는데 협박해봤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몇 달을 억지로 참다가 이 코로나 와중에요, 여러 가지 어렵겠죠. 식량 사정이나 오일 사정이나 다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대선이 확정이 됐잖아요. 바이든 대 트럼프로요. 이 속에서 트럼프가 이제 선거 운동에 막 나설라는 찰나에 트럼프를 향해서 나하고 해결할 게 없슈 하고 김정은이가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걸 중국의 시진핑이한테 다 지금 책임을 전가해서 이 위기에서 이겨보자. 선거 전까지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백신 개발부터 모든 문제를 갖고 지금 쇼를 하는데, 김정은이 트럼프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서 나하고 계산 좀 하자라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것저것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북한의 경제가 지금 말을 못할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거래도 막히고 외부 지원도 줄어들고요. 이 속에서 이제 내부 이제 단속도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큰 밀감을 벌여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을 착안하고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여기서 도발을 안 하면 좀 쪼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저놈 떠들어 샀는데 내비놔도 저놈은 원래 혼자 떠들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은은 여기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뭐냐? 근데 지금까지 하던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새로운 걸 보여줘야 히트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신호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 3형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발사.
자,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바지선 위에다가 지금 SLBM을 올려놓고 물밑에서 쐈지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북한이 바지선 실험을 한 거는 북한이 제대로 된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큰 게 없었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을 북한이 완성을 했을 거다. 자, 이것도 한 대가 아니라 최소한 2대 이상일 거다라는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실어 가지고 잠수함에서 실제로 고각,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고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간다면, 잠수함에서는 고각을 발사해가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소한 미국의 물밑으로 가서 하와이 근처쯤 가서 본토를 향해서 잠수함에서 지도 새도 모르게 쏠 수 있는 거리, 내지는 또 주일 미군 기지 괌까지 가는 거리, 이런 부분들을 시험해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앞에서 내려가서 쐈는데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마친다든지, 좀 나와 가지고 남에서 쏴서 괌으로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제 왜 괌이 중요한가 하면, 괌에 지금 미국의 사드 기지부터 시작해서 B1B 같은 전략 폭격기가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간 기지잖아요. 그래서 이 SLBM은 적이 실제로 핵무기를 쏴서 자국을 다 때린다 해도 물밑에 숨어있는 잠수함에 있던 핵무기가 살아남아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핵 대 핵으로 네가 쏘면 나도 물밑에 있는 잠수함은 살아서 널 죽인다 라는 상호 확정 파괴라 전략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못한 이유가, 먼저 쏘더라도 숨어있는 SLBM 등에서 또 쏜 쪽에다가 날아가니까 핵무기가요 못 쐈던 겁니다. 그래서 SLBM을 3000톤급 잠수함에 3개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다 추정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이걸 3발을 연속으로 쏜다면 이 미국에 대해서 먼저 핵으로 얻어맞거나 폭격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는 북한의 ICBM이 다 액체 엔진을 썼는데, 화성 14형이나 화성 15형이요. 이거는 액체를 넣는 동안에 주입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출이 되죠. 그러면 그걸 넣고 있는 동안에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쏴서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미 배터리를 끼워 넣듯이 고체 연료가 넣어져 있는 이 ICBM은 숨겨놨다가 동굴 같은 데서 끄집어내서 이동식 차량 TL을 실어서 곧바로 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분 안에 날아가니까 미국이 고체 연료 엔진을 단 ICBM에 대응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기술의 종착점이 고체 연료 엔진 ICBM이다. 그래서 북한이 한 방에 워싱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뉴욕까지를 동시에 겨냥하는 다탄두 ICBM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미국을 협박하고, 또 남쪽에는 앞으로 남쪽의 모든 이 기지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이스칸데르 같은 이 불규칙 무기, 또 에이테킴스 같은 그야말로 이 한국의 공항 하나를 다 무력화시키는 신무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양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임종석이가 미국의 이런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밀고 나갈 거라고 말을 한 부분에 미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석이라는 개인의 발언 이런 데 대해서는 논평을 보통
한마디로 노 코멘트 하는데 미 국무부가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발을 맞추어야 된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23일 미국의 소리가 질의를 하니까 이런 임종석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 남북 협력은 지지한다면서도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치된 대응을 할 것이라 본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례적으로 특정 개인의 발언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국의 현직이 아닌 전직이 발언한 부분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굳이 논평을 낸 것은 한국 정부가 헛소리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미국 국무부가 통일부가 최근에 오이사 조치를 이제 사실상 폐기한다면서 북한 선박이 제주 해역을 통과할 거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한국은 북한 문제에 일치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조만간에 도발 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